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의심하며 발목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내면의 생각 하나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고 평범한 삶을 비범한 여정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제 한 남자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의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민준 씨는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 은행의 과장으로 늘 성실하고 야망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의심이라는 짙은 안개가 껴 있었습니다. 유능한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는 항상 내가 조금만 더 자신감이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안고 살았죠. 어느 날 퇴근 후 민준 씨는 단골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몇 달 전 친구가 선물해준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셉 머피의 스스로를 믿으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읽어본 적 없었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자기 믿음의 힘,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라였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자 민준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있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늘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실패할 가능성부터 떠올리며 뒷걸음질 쳤던 수많은 과거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원 시절 모두가 선망하는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려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했던 기억. 몇 년 전 은행 내 더 높은 직책에 도전할 기회가 왔을 때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라며 스스로 물러섰던 기억.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책의 첫 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마치 자신을 위해 쓰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가슴에 깊이 박힌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당신은 유능하고 강력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주십시오. 민준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내 잠재의식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심어왔던 걸까?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결국 내 생각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출근한 민준 씨에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신규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팀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불안감,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바로 그때 책의 구절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전투의 절반을 이긴 것이다. 그는 잠시 화장실로 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훌륭한 리더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놀랍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의심 속에서 보냈는데 고작 몇 주 동안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회의 시간, 민준 씨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쳐놓았습니다. 그의 통찰력에 팀원들은 감탄했고 상부에서는 만장일치로 그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스스로를 뒤로 물리지 않은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올가매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 씨는 자기 믿음을 키우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되뇌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들면 아니, 나는 배우고 있고 매일 발전하고 있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커졌고 예전에 망설이는 태도를 지적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의 결단력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고위 임원들조차 그의 리더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인 박서준 씨가 조심스럽게 민준 씨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준 씨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높은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의 모습에서 민준 씨는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준 씨, 혹시 그게 서준 씨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유능하다. 나는 이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준 적 있나요? 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는 책에서 얻은 첫 번째 가르침을 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정말로 그것을 믿어버려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하죠. 서준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서준 씨가 나간 후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의심으로 가득 찼던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믿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스스로를 믿으라 책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민준 씨는 긍정 학원의 힘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다음 장에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시간이 잠재의식이 가장 활성화되는 황금 시간대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긍정 확언을 되풀이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부터 민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자신이 성공적인 리더가 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팀원들이 그를 존경하고 어떤 도전 과제도 자신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상상과 긍정 확언은 점차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반적인 긍정 확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확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벅찬 업무가 주어지면 나는 도전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새로운 지점장을 공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민준 씨의 마음속에 또다시 오래된 생각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잠재의식을 통제했습니다. 긍정 확언을 되풀이하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그 생각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다음 날 그는 지점장직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원서를 내고 나서 민준 씨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에 빠져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긍정 확언 연습을 더욱 깊이 있게 하며 자신이 이미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역할의 가장 완벽한 후보다. 나에게는 성공할 기술과 경험,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다. 몇 주가 지나자 그의 잠재의식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와 몸짓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고 전문가다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망설임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명확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사부의 동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지점장 지원했다면서요? 아주 강력한 후보던데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내가 정말로 강력한 후보일까? 라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조셉 머피는 믿음과 행동 사이의 깊은 연결, 즉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우리의 몸과 행동도 그에 맞춰 반응한다는 것이었죠.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 확언을 통해 마음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려면 마치 자신이 이미 지점장이 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맡은 과장의 역할 안에서 지점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단순히 팀원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주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요 고객의 대출 승인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민준 씨였다면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상사에게 보고하는 선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고 고객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여 은행의 규정과 고객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상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즉시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그 역할에 준비되었다고 확신하자 그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얼마 후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민준 씨는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이미 지점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면접 당일 그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관들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김민준 씨는 왜 본인이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그였다면 아마 더듬거리며 자신의 경력을 나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단순히 이 자리를 위해 준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리더의 마음가짐을 개발했고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지점장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제 성장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면접관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준 씨는 새로운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순간 믿기지 않았지만 이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나의 믿음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직함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이 정도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의심이라는 오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그는 밤에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2마리의 새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날기를 배우는 2마리의 어린 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새는 둥지가 있는 나뭇가지를 힘껏 붙잡고 있었습니다. 날갯짓을 하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새는 안전한 나뭇가지 위에서 하늘을 나는 꿈만 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새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날개를 펼쳤습니다. 몇 번이나 비틀거리고 땅으로 떨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날아올라 내면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 새는 첫 번째 새가 꿈만 꾸던 높은 창공에 도달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 이야기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역시 첫 번째 새처럼 나의 오래된 안전지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지점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과 열린 토론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본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지점장, 다음 달에 새로운 임무를 맡아줘야겠어. 우리 은행에서 가장 실적이 부진한 지점 중 하나인데 자네라면 그곳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과거의 그였다면 이 제안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점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점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직원들은 의욕을 잃었고 고객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처음에는 주저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하나둘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의견을 경청한 후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믿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웠던 믿음의 시스템을 팀 전체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팀원들은 각자의 가장 큰 목표와 강점을 소리내어 말하는 간단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 만에 팀의 자신감 수준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평가는 향상되었고 지점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한때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던 지점은 이제 은행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지점 앞에 서서 활기찬 내부를 바라보던 민준 씨는 자신이 바로 그 두 번째 새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안전지대를 떠나 스스로에게 도전함으로써 더 큰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는 성장의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직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붙이는 것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성장은 은행 전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생각은 단순히 한 지점의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보는 비전 있는 리더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본사에서 또 한 번의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지점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지점을 처음부터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 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곧 자신의 내면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잠재의식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가? 그는 내면의 두려움을 인지하고 그것을 넘어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점 설립을 위해 모든 전략을 세우며 가장 먼저 자신의 잠재의식을 긍정 확언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리더다. 나는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이 도전을 위해 선택받았으며 나에게는 이 일을 해낼 모든 능력이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강력한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팀을 꾸릴 때도 기술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장 지향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게임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성공을 믿으면 외부의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점이 문을 열고 처음 몇 달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5분간 눈을 감고 지점이 고객들로 가득 차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훈련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과학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점의 분위기는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에너지로 가득 찼고 마침내 한 대기업 고객과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민준 씨는 이것이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질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은행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꿈에 도전할 것인가? 그 무렵 그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한 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안정적인 대기업을 떠나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시킨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대화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의 스타트업에 파트너로 합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말리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성공이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는 험난했습니다. 자금은 부족했고 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그는 늘 해왔던 대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훈련시켰습니다.
매일 밤 되뇌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믿음의 힘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타트업은 조금씩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졌으며 마침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의 회사는 대한민국 핀테크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단순한 은행원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으로 인생 전체를 바꾼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만 있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믿을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민준 씨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비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로 이어질 차례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이 믿는 그대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의심하며 발목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내면의 생각 하나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고 평범한 삶을 비범한 여정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제 한 남자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의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민준 씨는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 은행의 과장으로 늘 성실하고 야망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의심이라는 짙은 안개가 껴 있었습니다. 유능한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는 항상 내가 조금만 더 자신감이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안고 살았죠. 어느 날 퇴근 후 민준 씨는 단골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몇 달 전 친구가 선물해준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셉 머피의 스스로를 믿으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읽어본 적 없었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자기 믿음의 힘,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라였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자 민준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있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늘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실패할 가능성부터 떠올리며 뒷걸음질 쳤던 수많은 과거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원 시절 모두가 선망하는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려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했던 기억. 몇 년 전 은행 내 더 높은 직책에 도전할 기회가 왔을 때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라며 스스로 물러섰던 기억.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책의 첫 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마치 자신을 위해 쓰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가슴에 깊이 박힌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당신은 유능하고 강력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주십시오. 민준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내 잠재의식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심어왔던 걸까?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결국 내 생각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출근한 민준 씨에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신규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팀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불안감,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바로 그때 책의 구절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전투의 절반을 이긴 것이다. 그는 잠시 화장실로 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훌륭한 리더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놀랍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의심 속에서 보냈는데 고작 몇 주 동안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회의 시간, 민준 씨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쳐놓았습니다. 그의 통찰력에 팀원들은 감탄했고 상부에서는 만장일치로 그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스스로를 뒤로 물리지 않은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올가매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 씨는 자기 믿음을 키우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되뇌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들면 아니, 나는 배우고 있고 매일 발전하고 있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커졌고 예전에 망설이는 태도를 지적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의 결단력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고위 임원들조차 그의 리더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인 박서준 씨가 조심스럽게 민준 씨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준 씨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높은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의 모습에서 민준 씨는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준 씨, 혹시 그게 서준 씨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유능하다. 나는 이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준 적 있나요? 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는 책에서 얻은 첫 번째 가르침을 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정말로 그것을 믿어버려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하죠. 서준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서준 씨가 나간 후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의심으로 가득 찼던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믿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스스로를 믿으라 책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민준 씨는 긍정학원의 힘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다음 장에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시간이 잠재의식이 가장 활성화되는 황금 시간대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긍정학원을 되풀이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부터 민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자신이 성공적인 리더가 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팀원들이 그를 존경하고 어떤 도전 과제도 자신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상상과 긍정학원은 점차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반적인 긍정학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학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벅찬 업무가 주어지면 나는 도전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새로운 지점장을 공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민준 씨의 마음속에 또다시 오래된 생각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잠재의식을 통제했습니다. 긍정학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그 생각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다음 날 그는 지점장직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원서를 내고 나서 민준 씨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에 빠져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긍정학원 연습을 더욱 깊이 있게 하며 자신이 이미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역할의 가장 완벽한 후보다. 나에게는 성공할 기술과 경험,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다. 몇 주가 지나자 그의 잠재의식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와 몸짓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고 전문가다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망설임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명확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사부의 동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지점장 지원했다면서요? 아주 강력한 후보던데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내가 정말로 강력한 후보일까? 라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조셉 머피는 믿음과 행동 사이의 깊은 연결, 즉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우리의 몸과 행동도 그에 맞춰 반응한다는 것이었죠.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학원을 통해 마음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려면 마치 자신이 이미 지점장이 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맡은 과장의 역할 안에서
지점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단순히 팀원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주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요 고객의 대출 승인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민준 씨였다면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상사에게 보고하는 선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고 고객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여 은행의 규정과 고객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상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즉시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그 역할에 준비되었다고 확신하자 그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얼마 후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민준 씨는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이미 지점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면접 당일 그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관들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김민준 씨는 왜 본인이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그였다면 아마 더듬거리며 자신의 경력을 나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단순히 이 자리를 위해 준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리더의 마음가짐을 개발했고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지점장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제 성장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면접관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준 씨는 새로운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순간 믿기지 않았지만 이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나의 믿음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직함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이 정도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의심이라는 오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그는 밤에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2마리의 새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날기를 배우는 2마리의 어린 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새는 둥지가 있는 나뭇가지를 힘껏 붙잡고 있었습니다. 날갯짓을 하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새는 안전한 나뭇가지 위에서 하늘을 나는 꿈만 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새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날개를 펼쳤습니다. 몇 번이나 비틀거리고 땅으로 떨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날아올라 내면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 새는 첫 번째 새가 꿈만 꾸던 높은 창공에 도달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 이야기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역시 첫 번째 새처럼 나의 오래된 안전지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지점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과 열린 토론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본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지점장, 다음 달에 새로운 임무를 맡아줘야겠어. 우리 은행에서 가장 실적이 부진한 지점 중 하나인데 자네라면 그곳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과거에 그였다면 이 제안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점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점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직원들은 의욕을 잃었고 고객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처음에는 주저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하나둘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의견을 경청한 후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믿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웠던 믿음의 시스템을 팀 전체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팀원들은 각자의 가장 큰 목표와 강점을 소리내어 말하는 간단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 만에 팀의 자신감 수준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평가는 향상되었고 지점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한때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던 지점은 이제 은행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지점 앞에 서서 활기찬 내부를 바라보던 민준 씨는 자신이 바로 그 두 번째 새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안전지대를 떠나 스스로에게 도전함으로써 더 큰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는 성장의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직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붙이는 것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성장은 은행 전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생각은 단순히 한 지점의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보는 비전 있는 리더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본사에서 또 한 번의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지점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지점을 처음부터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 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곧 자신의 내면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잠재의식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가? 그는 내면의 두려움을 인지하고 그것을 넘어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점 설립을 위해 모든 전략을 세우며 가장 먼저 자신의 잠재의식을 긍정 확언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리더다. 나는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이 도전을 위해 선택받았으며 나에게는 이 일을 해낼 모든 능력이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강력한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팀을 꾸릴 때도 기술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장 지향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게임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성공을 믿으면 외부의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점이 문을 열고 처음 몇 달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5분간 눈을 감고
지점이 고객들로 가득 차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훈련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과학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점의 분위기는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에너지로 가득 찼고, 마침내 한 대기업 고객과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민준 씨는 이것이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질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은행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꿈에 도전할 것인가? 그 무렵, 그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한 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안정적인 대기업을 떠나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시킨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대화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의 스타트업에 파트너로 합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말리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성공이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는 험난했습니다. 자금은 부족했고 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그는 늘 해왔던 대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훈련시켰습니다. 매일 밤 되뇌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믿음의 힘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타트업은 조금씩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졌으며 마침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의 회사는 대한민국 핀테크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단순한 은행원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으로 인생 전체를 바꾼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만 있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믿을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민준 씨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비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로 이어질 차례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이 믿는 그대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의심하며 발목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내면의 생각 하나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고 평범한 삶을 비범한 여정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제 한 남자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의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민준 씨는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 은행의 과장으로 늘 성실하고 야망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의심이라는 짙은 안개가 껴 있었습니다.
유능한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는 항상 내가 조금만 더 자신감이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안고 살았죠. 어느 날 퇴근 후 민준 씨는 단골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몇 달 전 친구가 선물해준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셉 머피의 스스로를 믿으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읽어본 적 없었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자기 믿음의 힘,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라였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자 민준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있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늘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실패할 가능성부터 떠올리며 뒷걸음질 쳤던 수많은 과거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원 시절 모두가 선망하는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려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라며 포기했던 기억. 몇 년 전 은행 내 더 높은 직책에 도전할 기회가 왔을 때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라며 스스로 물러섰던 기억.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책의 첫 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마치 자신을 위해 쓰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가슴에 깊이 박힌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당신은 유능하고 강력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주십시오. 민준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내 잠재의식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심어왔던 걸까?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결국 내 생각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출근한 민준 씨에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신규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팀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불안감,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바로 그때 책의 구절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전투의 절반을 이긴 것이다. 그는 잠시 화장실로 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훌륭한 리더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놀랍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의심 속에서 보냈는데 고작 몇 주 동안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회의 시간, 민준 씨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쳐놓았습니다. 그의 통찰력에 팀원들은 감탄했고 상부에서는 만장일치로 그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스스로를 뒤로 물리지 않은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올가매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 씨는 자기 믿음을 키우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되뇌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들면 아니, 나는 배우고 있고 매일 발전하고 있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커졌고 예전에 망설이는 태도를 지적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의 결단력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고위 임원들조차 그의 리더십을 주목하기